이거 확실히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뭐냐? 지금 이 조합 맛있어요.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MKC 7호의 택시 아이스 캔디 펑키스에서 파는 거. 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 키보드 클럽에서 제작한 MKC 7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KC는 마이 키보드 클럽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 키보드 클럽에서 MKC 7호를 증정받아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MKC 7호의 특징은 세 가지 결합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상판에 고정하는 탑 마운트 방식과 두 번째, 보강판에 가스켓 실리콘 양말을 끼워서 결합하는 방식. 세 번째는 기판에 가스켓 실리콘 덤벨을 끼워서 결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결합 방식을 모두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과 가장 괜찮았던 또 가장 좋지 않았던 결합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사용자의 취향, 결합한 스위치, 그 외 스위치와 흡음재 튜닝 방법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플렉스 컷 하수압 기판을 제공받았습니다. 캡스락 키 안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로 무선 연결을 온 오프 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그린 컬러가 유행할 때 저는 키보드 힙스터가 되고 싶어서 브라운 컬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나의 키보드 모임. 키보드를 빌드할 때 범폰을 미리 붙여두지 않으면 예쁜 무게추에 기스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바로 붙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솔더링 기판과 하스압 기판 두 가지를 제공받았습니다. 먼저 솔더링 기판의 이상 유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바로 하스압 기판을 체크했습니다. 하스압 기판은 스위치 끼우는 쪽이 아닌 반대쪽에서 체크해야 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FL-CMMK 스테빌을 준비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세트는 펀키스에서 협찬받았습니다. 구성품에는 기판에 붙이는 스테빌 스티커, 두께가 얇은 기판에 사용하는 두께 보강용 스페이서, 그리고 철심 유격을 잡아주는 검은색 실리콘 고무가 있습니다. 금색 볼트와 투명 와셔도 있습니다. 그리고 EU 길이의 스테빌이 7개, 6.25U 1개, 7U 1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 한 세트로 75% 배열 1대와 윙키리스 1대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막이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부분에 막이 존재하는데요. 용두에 들어간 철심이 막으로 인해 유격이 줄어들어 철심의 소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빨간 화살표 부분에 얇은 막이 있고 키를 누를 때 아래로 움직이며 나는 소음을 잡아줍니다. 막은 2번 면에 철심이 닿을 때의 소리를 완화해주며 철심의 바른 윤활제는 1번 면에 철심이 닿을 때 나는 소음을 완화해줍니다. 막용두를 사용하더라도 철심의 수평은 잡아주셔야 좋습니다. 수평 맞춤 방향을 네임펜으로 표시해줍니다. 스테빌라이저 하우징에는 트리보시스 3204를, 스테빌라이저 철심에는 퍼마텍스를 사용했습니다. 방향을 확인해서 스테빌라이저 스템을 하우징에 잘 넣어주세요. 스위치 폼을 기판 위에 먼저 깔아주고 스테빌라이저를 장착해주면 됩니다. 큰 구멍에는 걸쇠 부분을 넣어주세요. 작은 구멍은 스테빌 볼트를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볼트는 먼저 이렇게 와시아를 넣어서 준비해주시면 장착하기 편합니다. 반대쪽에서 꼭 손으로 받쳐서 잡아주신 다음에 볼트를 조여주세요. 철심 아래 고무 쪼가리를 끼워줍니다. 이 고무 쪼가리는 양쪽 볼트를 다 체결하신 다음에 끼우시면 됩니다.
장착 후에는 꼭 스테빌 상하 운동 테스트를 해주세요. 이제 기보강 흡음재를 올려줍니다. 스페이스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르고 남은 짜투리 흡음재는 스페이스바 쪽에 놓고 보강판과 스위치로 적당히 고정시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강판은 폼 재질을 선택했습니다. 스위치는 택시사의 아이스 캔디를 사용해 빌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결합 방식을 전부 다뤄볼 것인데, 가장 먼저 가스켓 양말을 끼운 채로 탑 마운트 결합 방식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강판에서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얀 양말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기판이 2개라서 2개의 노브 도터보드를 받았는데, 플렉스 케이블을 끼우는 커넥터의 너비가 넓은 게 핫스왑, 그리고 좁은 게 솔더링 기판 전용입니다. 노브 연결 부품들을 키보드 상판에 조립해 주겠습니다. 커넥터 케이블은 방향을 확인해서 결합해 주세요. 먼저 커넥터 잠금 장치를 열어주시고 케이블의 파란색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커넥터를 잠가 주시면 됩니다. 플렉스 케이블은 노브 도터보드에 먼저 결합하신 다음에 기판을 통과한 후 기판 커넥터에 결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때도 잠금 장치를 먼저 풀어주시고 커넥터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 MKC75의 탑 마운트 결합 방식, 그러니까 상판 결합 방식은 상판에 고정할 나사와 검은색 오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사 탭 바로 위에 오링을 살포시 올려놔 주세요. 이 스티커는 오링 바로 옆에 위치한 부분들에 전부 붙여주시면 됩니다. 떨어진 오링은 다시 주워서 올려주신 다음에 기판을 살포시 올려서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판과 보강판 사이에 들어가는 검은색 오링이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해서 결합해주세요. 키캡은 브라운 컬러에 잘 어울릴 것 같은 GMK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노브에는 먼저 볼트를 결합해줘야 됩니다. 볼트가 들어간 방향과 노브가 깎여진 방향이 맞게 결합해주세요. 그리고 노브 나사를 조여주면 이제 드디어 완성입니다. 키캡이랑 잘 어울리니까 진짜 마음에 드네요. 같은 탑 마운트 상판 결합인데 이번에는 양말 가스켓만 제거하고 타건해 보겠습니다. 양말 가스켓의 결합 유무가 큰 차이 없을 것 같았는데
결합되어 있을 때는 좀 더 부드러운 타건감이 나오고 양말 가스켓을 제거했을 땐 단단한 타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합 방식은 양말 가스켓만 사용하는 보강판 가스켓 결합 방식으로 빌드해 보겠습니다. 도터보드 선을 제거해주고 상판을 뒤집은 다음에 탑마운트 결합 나사와 오링을 제거해줍니다. 이 검은색 오링을 전부 제거했다면 다시 결합해줍니다. 영상 순서가 섞여서 그러는데 지금은 보강판에 양말 가스켓이 착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우징에 기스가 나지 않게 천을 덧대주면 좋습니다. 나사를 조여주고 바로 타이핑 사운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합 방식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타건감을 내줬습니다. 이번에는 덤벨 가스켓 실리콘을 사용해서 보강판 가스켓 결합 방식으로 빌드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이 부분에 덤벨 가스켓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하우징 하판에는 이렇게 덤벨 가스켓 자리가 가공되어 있습니다. 덤벨 가스켓 실리콘을 사용한 PCB 가스켓 결합 방식은 좀 답답한 타건감을 만들어줘서 저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뭐랄까 좀 타건감이 약간 무거워진 느낌이 났었습니다. 이번에 해볼 결합 방식은 솔더링 기판에 스위치를 솔더링해서 고정시킨 후 방금 진행했던 덤벨 가스켓을 사용한 보강판 결합 방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강판을 사용하지 않는 무보강 빌드인데 이 빌드를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덤벨 가스켓의 무거운 느낌이 그대로 나온다면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치는 에버글라이드에서 제작한 아쿠아킹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예전에 구매한 스위치예요. 솔더링은 기본적으로 밀착댐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납을 녹여서 키세스 모양으로 솔더링을 해주시고요. 납을 한 번 더 녹여서 스위치와 기판이 밀착되도록 꾹 눌러주셔야 합니다. 납이 녹으면 힘을 주고 식으면 힘을 빼주시면 되고요. 눈으로 납 상태를 확인하면서 요령껏 작업하시면 됩니다. 스위치의 5핀이 기판에 빡빡하게 잘 들어간다면 생략해줘도 되지만 웬만하면 밀착댐 작업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6.25U) 스페이스를 사용하기에 스위치를 정방향으로만 꽂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스위치는 역방향으로 다시 솔더링 해줘야 됩니다. 디솔더링을 진행하고 다시 스위치를 역방향으로 결합해 줍니다.
그리고 솔더링 기판은 캡스락 정렬이 어려운 편인데 저는 먼저 스위치를 솔더링하고 키캡을 끼운 채로 납을 녹여 다시 재정렬을 해줬습니다. 솔더링 기판은 커넥터 부분 앞쪽에 튀어나와 연결을 방해하는 부품이 있는데 이것은 정식 버전에서 수정되어 위치가 옮겨진다고 합니다. 하스압 기판은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키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키 위치를 바꾸는 정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노브는 조작감이 아주 좋습니다. 클릭하면 뮤트도 됩니다. MKC75를 완전히 빌드했을 때 무게는 1.8kg입니다. 아노다이징 질감을 확인할 수 있는 확대샷을 준비해봤습니다. 2.4G 동글을 사용한 무선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Alt 옆에 위치한 FN 평선 키와 Q키를 동시에 누르면 2.4G 무선 모드로 진입합니다. 블루투스 모드는 펑션 키와 W키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투스는 펑션 키와 W, E, R키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펑션과 Q키를 오래 누르면 캡스락에 초록불이 뜨는데 이러면 작동이 안되고 블루투스 모드로 돌아갔다가 펑션과 Q키를 짧게 눌러야 2.4G 무선 모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두색이 2.4G 무선, 파란색이 블루투스 무선 진입키입니다. 마이 키보드 클럽에서 제작한 MKC75의 프로토타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나 외관 품질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여러가지 보강판 결합 방식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취향이 아니었던 건 덤벨 가스켓을 사용한 PCB 기판 가스켓 결합 방식이었는데요. 이 결합 방식으로 빌드했을 때는 키감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무보강 빌드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합 방식이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외 나머지 결합 방식은 다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양말 가스켓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탑마운트 상판 결합 방식이 가장 단단한 타건감을 내줬고요. 양말 가스켓을 결합한 탑마운트 방식은 살짝 더 부드러운 타건감을 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말 가스켓 실리콘을 장착한 보강판 가스켓 결합 방식은 가장 부드러운 타건감을 내줬고요. 개인적으로는 보강판 가스켓 결합 방식과 양말 실리콘을 끼운 탑마운트 방식이 부드러운 느낌을 내주면서 좋은 키감이 나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긴 리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